저번 주였나요? 예, 4편에 길 따라 투자하라. 이제 요거를 한 주에 끝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번 주에 하늘길 했어요. 길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예, SOC.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이다.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종류가 뭔지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출구 전략 해서 이게 출구 전략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정도면 그래도 좀 해봤다. 공부도 해보고 좀 실제로 투자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한 그 의미가 뭔지 알고 가셔라. 왜냐하면 이게 뭐 군사 전략이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자,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를 안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자를 못하는 이유. 여기 들어와서 이거 듣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리스크 때문에 겁나서 못해.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출구. 그 문이 여러 개 있다 하면 확률이 높다. 근데 한 개다 두 개다 하더라도 그런 확률을 보고 과감히 던질 수 있는, 과감히 실행할 수 있어야 이 SOC가 이 길이 출구 전략과 밀접한 관계, SOC 개발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단어는 좀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남 접근성 이것도 의미를 말씀해 드렸죠. 전철이나 도로 등의 교통이 좋아지면 수요가 생기고 지가가 상승하게 돼요. 특히 서울, 강남 쪽 뉴스나 부동산 브리핑 이렇게 들을 때 보면 강남과 얼만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라고 이렇게 뭐 오피스텔이나 지산이나 이런 거 살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예, 그거를 꼭 알고 가셔라. 길에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길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공부했죠. 하늘길, 제주공항, 이공항 얘기했어요. 그 이슈로 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하늘길이 열리면 땅 바빠진다. 다 거래가 없었어도 성사는만 땅값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우도가 그렇게 비싸다. 다음은 인천공항 뉴스. 네, 땅값이 200배는 기본으로 올랐다. 200배면 얼마예요? 1000만 원 투자했다면 20억. 1억 투자했으면 200배니까 200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땅이 대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런 자료를 보시면 진짜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네, 지금은 시기가 또 옛날 시기랑 달라서 막 몇백 배 이렇게 오르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땅이다 하는 게 뭐 몇 프로, 20%, 50%, 뭐 100%, 200% 이걸 보고 땅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4조 원 이상이 외지인들이 갖고 있다. 자, 조에 대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가덕도 공항도 여기 나오네요. 네, 200만 원이 2천만 원 됐다. 10배죠. 10배. 그다음에 10만 원 얻은 땅이 250만 원 됐다. 그럼 1억이면 얼마예요? 25억이에요. 25억. 이게 땅의 매력이죠. 다른 데는 시끄러워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시간은 시끄러우니까 어떤 시간까지는 그 몇 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운행이 안 돼. 근데 가덕도 공항은 24시간 운행되게 열어놓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마다 시차가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입국할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거제도죠. 그쪽은 관광의 천국이 되겠네요. 천국. 그 다음에 대구 T, 경북 K 해서 TK 통합공항으로 확정이 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뭐라고 써있나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토지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해갖고 울릉공항까지 내용 제가 하늘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슈퍼 아시아의 거점이 돼 서해안 골든벨트의 그 거점 서산의 공항. 지금은 공항이 없어요. 충남에. 근데 이렇게 해미군공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억만 있으면 별 문제 없이 민간공항으로 바꾸는데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료를 본 것처럼 다른 공항들처럼 이렇게 충남에 공항이 생기면 그렇게 천지개벽할 일들이 생겨날 거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까지 이제 공항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땅길이에요. 땅길. 도로, 철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 뚫리는 길마다 돈맥이 보인다라고 이 말도 너무 재밌죠. 예, 이런 재미있는 말들 제가 많이 좀 찾아보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길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돈맥이 보인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길이 뚫리면 주변 부동산 몸값도 쑥쑥 올라간다. 자, 이렇게 길은 성공 투자, 성투라고 하죠. 성투의 요건에 1이라고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길은 부동산 투자에서 땅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땅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 그냥 길 뚫리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토지 투자 그 격언이나 이렇게 속담이나 속어 같은 이런 내용들 이렇게 찾아보면요. 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토지의 가치 상승, 즉, 이 수익을 많이 보려면 도로 개발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길 바라고, 아예 결론부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도로는 결론부터 하나씩 일단은 보신 다음에 제가 이 성공 사례를 이따가 캡처한 거를 보여드리면 1번이네. 아, 저게 2번이어서 2번에 속해서 아, 저기 돈이 됐구나. 아, 저건 우회 도로가 생겨서 돈이 됐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결론부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첫 번째로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 그 지역을 더욱 살기 좋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죠. 왜냐? 이 새로운 도로를 따라서 상가도 생기고 주택도 늘고 그게 곧 다시 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뭐가요? 신설 도로가. 이 땅은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 아시죠? 맹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로 없는 땅을 맹지다. 그런 맹지에 도로가 만들어지면 보통 3배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들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땅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거 몇 배 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그거 저희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 여기에는 이래서 계획도로가 있고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도로가 넓혀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내가 배운 게 있으니 보통 요 정도만큼은 올라가겠네라고 각자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고 각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컨설팅만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계획도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토지 이음 있죠. 토지 이음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한테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처럼 토지에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렇게 확인원을 보면 토지 주변으로 지적도 위에 이렇게 붉은 선이 있어요. 그 붉은 선이 그어지는 곳에 따라서 이게 땅값이 좌지우지돼요.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지적도 보는 법은 언제 알려드릴 거냐면 답사가면서 차 안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에 어플 까세요 해갖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요런 게 계획도로예요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공부 같이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시고 지금은 조금 러프하게 이 도로가 몇 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땅 앞에 도로가 넓으면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그쵸? 넓은 도로 앞에는 높이 지을 수 있어요. 좁은 도로 앞에 높이 지을 수 없어요. 이런 걸 이제 용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도로의 폭에 따라 용적률도 달라지니까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비례적으로 이렇게 그거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도로도 이제 뭐 광로다, 도로 폭에 따라서 대로, 중로 이런 거 있고, 또 그 안에서 뭐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눠져요. 이 도로 종류도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면 이거는 편안하게 나와 있으니까 따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계획도로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도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언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데 계획도로가 있어서 좋아요라고 거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붉은 선 도로가 내 땅에 얼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땅에 얼만큼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나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또 알 수 있어요. 내가 살려는 땅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땅 크기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땅이 한 200평을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땅이 200평이야. 근데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 도로 보상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로 보상 받고 남은 토지는 가치가 엄청 커지죠. 근데 내 땅이 작아. 땅이 작은데 거기에 도로 보상을 받고 나면 나머지는 무슨 땅이 돼요? 쓸모없는 쪼가리 땅이 돼요.
그런 거는 나라에서 이런 거는 하나의 방법인데 사갖고 가라고 아예 내 남은 땅까지 사갖고 가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미 땅을 갖고 있는데 내 땅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사려고 하는 땅에 만약에 도로 보상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가 많이 잘려져 나간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 땅은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제 그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런 거죠. 새로운 도로라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면서 물류 이동이 많지 않은데 도로가 생겼다. 이거는 그냥 뭔가 자금을 활용하고 정책상 하려는 SOC 사업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보면서 도로도 도로 나름이다라는 거 알면서 꼭 가셔야 된다. 그거 하나 이제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말씀드렸죠.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서울 거기다가 또 강남 그리고 요즘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신설 도로 인근이다. 그런 땅들은 굉장히 돈 되는 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이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어떤 지역이죠? 당연히 돈 되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접근성 그게 부동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좋게 하는 즉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유동인구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수요가 느는 거니까 다시 어때요? 그 인근의 땅이 또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도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인접한 토지다 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아까 이제 계획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 접근성과 연결을 시켜봤을 때 계획도로다 하면 아까 이런 도로가 내 땅에 이렇게 생길 거다 하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도로가 많이 우리 땅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도 쪼가리 땅이 되니까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려진 대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떤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땅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만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계획도로가 있는데 주변에 아무 이슈가 없어.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럼 돼도 나중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치만 토지 인근에 산단이나 그죠? 택지 개발 이런 도심이 들어온다라는 이슈가 있다면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땅에 계획도로가 이렇게 빨갛게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확실한 이슈다라는 점 그거를 이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차량 증가로 인해 도심으로 연결되는 우회 도로의 인근이다. 여기서 차량 증가라고 했죠. 또 도심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도로인데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면 분명히 차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차량이 증가하는 이유. 산단, 일거리나 일터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물류 이동하는 차가 많다든지 주택가, 새로운 도심이 만들어졌다든지 만들어진다든지 그래서 유동인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상주인구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차량 증가로 인해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우회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 도로를 증설하는 게 아니라 우회도로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기존 도로를 증설해도 되는데 우회도로를 만들 때는 그게 뭐예요? 더 이슈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저희는 더 메리트를 느끼거든요. 기존 도로를 넓혀도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왜 포화 상태로 더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도로도 그런 식으로 우회도로를 빼거든요. 그래서 그 우회도로의 인근의 땅들은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그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게 이렇게 숨어져 있는 보석이 땅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어쨌든 가치가 낮게 저평가돼 있었던 거겠죠. 저평가돼 있었던 땅이 이제 도로가 생기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평가.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도 왜 돈 있는 분들이 사들이냐면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 시세나 이런 것들이 꾹꾹 눌려져 있어요. 스프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꾹꾹 눌려져 있다가 갑자기 거기가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만큼의 수익을 엄청나게 봐요. 그런 것처럼 우회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이 그만큼 차익이 크다. 그 다음에 내 땅 옆에 도로가 더 넓혀진다. 이것도 그래도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정도, 이제 도로는 그런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읍내로 연결되는, 즉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게 2차선 도로다. 2차선이다. 시골에서 2차선이면요. 그 길이 거의 그 지역의 메인 도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옆에 붙은 땅, 메인 도로 옆에 붙은 땅은 추후에 뭐가 될까요? 상권이나 주택같이 이게 시가로 바뀔 가망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이 읍세권이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읍내로 가는 도로 이거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런 거죠. 잠자고 있는 이게 브리핑뿐만 아니라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 있어요. 뉴스를 많이 읽다 보면 저 같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제가 말한 단어, 익숙한 단어죠. 잠자고 있는 유동인구를 불러들인다, 끌어들인다. 그건 곧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돼요. 돈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부분 도로다. 그리고 좁은 도로다. 자, 이런 인근의 땅이 돈이 된다. 돈이 된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상상해 보세요. 거기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예전에 어땠는지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천이 고향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쪽에서 부동산 하시면서 어디 땅, 김포, 검단, 청라, 이 서구 쪽, 그쪽 땅을 저희가 이제 많이 갖고도 계셨고, 거기에서 부동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그 옛날 모습이 다 그려져요. 제가 5살 때부터 그쪽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완전히 이제 비탈길의 경사길이 그게 메인 도로였어요. 그래서 그 숲을 제가 서구, 지금 가정동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가정동에서 서구청 있는 데까지 지금 빵 뚫렸죠?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근데 거기가 그런 길이 아니었잖아요. 거의 숲을 끼고 있어서 구불구불한 도로에 거기를 이렇게 창문 열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아카시아 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문 열고 가면 새소리 막 들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논밭에 미나리깡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밭 옆길 이렇게 많아서 지금 시골길도 그렇죠. 그런 저녁에 창문 열고 이렇게 지나가면 무슨 소리 나죠? 개굴 개굴 개구리 소리.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여기. 저랑 나이 비슷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동네가 여기 호매실이거든요. 수원 호매실. 저는 옛날에 여기 안 와봤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사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여기 논밭에 개구리가 울고 개구리가 길로 나와서 막 차 지나가면 차에 깔려갖고 개구리 시체가 막 이렇게 널려져 있고 막 그랬던 동네래 여기가.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길은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높고, 확장된 그 도로에 접한 토지, 이런 토지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 거기에 상가를 짓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출구 전략, 나가는 문이 그래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도로를 알면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고 대박이 난다. 그래서 미리 정보 듣고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 다 썩어가는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보상받으려고, 그런 게 이제 다 정보죠.